안녕하세요. 제임스 선생님입니다. if 없는 가정법 영역에서 총 4개의 챕터로 구분해서 I wish 가정법, without, before 가정법, it is time that 가정법, 그리고 특수구문들을 공부해 왔죠. 당연히 if 없는 가정법 영역을 충분히 복습하시고 엑서사이즈 시간을 기다리셨던 구독자 및 학생분들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하신 내용들을 훌륭히 증명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if 없는 가정법 exercises 문제 풀어볼까요? 유형 확인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유형 확인 전에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수업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풀어야 되시는 영역이 있는데 그때 제가 수업을 하면서 같은 개념으로 풀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업을 안 하고 넘어간다라고 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이 as if 가정법입니다. as if 가정법 같은 경우는 I wish 가정법, 이룰 수 없는 소망을 나타내는 I wish 가정법이랑 똑같이 무슨 구문이에요? 양법 구문입니다. 그래서 양법 구문의 개념을 그때 가지고 계셨다면 이 양법 구문은 I wish 수업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법의 시제 개념처럼 if가 있는 가정법의 시제 개념처럼 현재 사실의 반대는 그냥 단순히 가정법 과거 사실의 반대는 과거 완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직설법 영역과 그 다음에 가정법 영역이 개념상 서로 간에 시제, 그러니까 내용상의 일치가 일어나는지, 즉 소망 같은 경우에는 소망하는 시점과 이룰 수 없는 소망의 내용이 같은 시점인지 아니면 소망 내용이 더 먼저 일어났는지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as if 가정법이 똑같이 I wish 가정법이랑 양법 구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수업은 안 했지만 같은 개념으로 풀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예, 괜찮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풀어보시고요. I wish 가정법을 한 번 더, 이 양법 구문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설명하면서 문제풀이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if 없는 가정법, 자, 이렇게 미출처법 문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선택형 어법 문제, 그리고 미출치인 어법 틀린 거, 골라내기, 빈칸에 들어갈 거, 예, 맞는 정답을 고르는 거죠. 보기 중에서. 자, 그리고 이번에 하나 더 추가를 했는데요. 예, 가정법 문장은 의미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의미랑 유사한 표현을 고를 수 있는 문장을 하나 또 영어된 지문과 한국어 지문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제가 여러분들께 화면을 장시간 멈추는 어떤 그런 과정을 가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일단 제가 멈출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주어진 시간이 더 필요하면 화면을 동영상 화면을 멈추셔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풀어보시고 정답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유형입니다. 네, 마지막이죠. 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요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시간 짧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멈춰서 다 마무리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푸셨을 거라는 전제하에 정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도 저는 좀 빨리빨리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화면을 멈추고 제대로 봐주세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 엑서사이즈 자료가 카페에 있으니까 페이퍼로 그러니까 문서화 시켜서 인쇄를 하셔가지고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업 내용에 대해서 필기도 좀 하시고요. 정답 보겠습니다.
다음 정답입니다. 네, 마지막 정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100%다 맞추셨다면 정말 뿌듯하실 거예요. 저도 뿌듯합니다. 만약에 진짜 그런 구독자분과 학생분이 계시다면요. 틀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틀린 학생이든 맞추신 분이든 좀 더 복습에 의미한 시간이 되길 바라신다면 저의 수업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나는 뭐 너무 자신 있어, 너무 확실하게 답냈어 하시면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약간 아쉬운 마음은 있겠지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풀이 시작해 볼까요? 네, 1번부터 문제를 풀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if 없는 가정법에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사항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if 없는 가정법에서는 가정법 시제가 크게 두 가지가 활용된다는 거예요. 즉,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이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if 없는 가정법의 내용이나 형태를 보시고 만약에 가정법을 써야 된다면 가정법 과거를 쓸지 가정법 과거 완료 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수업하면서도 눈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if 없는 가정법에서 사용되는 이 내용들이 가정법이냐 정말 사실의 반대를 전달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직설법 사실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 내용인지 우리가 다른 말로 조건문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조건문의 성격으로서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푸실 때 해당되는 표현이 직설법일 때 아니면 가정법일 때 그 내용이 확실하게 전달되는지가 그 문장 자체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문장.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해당되는 가정법이 쓰이는 문장 말고 그 위에 주변 문장이죠. 주변 문장에서 가정법의 시제를 풀어낼 힌트를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씩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속도감 있게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1번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치시오 문제고요. The play was very interesting. I wish you came to see it입니다. wish라는 일단 문장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wish가 이룰 수 있는 소망과 이룰 수 없는 소망 두 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빨리 판단하셔야겠죠. 이 시험 문제가 과연 이룰 수 있는 문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문장과 관계된 것인지 이룰 수 없는 소망이 있죠. 만약에 이룰 수 없는 소망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제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때 제가 시험에 나오는 유형을 말씀드렸어요. 위시가정법은 양법 구문, 서로 같은 법칙에 직설법과 직설법, 가정법과 가정법 이런 식으로 절들이 연결된 게 아니라 직설법과 가정법이죠. 너무나 중요한 거죠. 직설법 문장과 가정법 문장이 합쳐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if가 있는 가정법과의 시제 법칙과는 좀 틀리다. 다른 개념으로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렇게 직설법 문장을 앞쪽에 주고요. 지금 1번이 지금 그 유형이에요. 나머지 2번 유형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 첫 번째 유형이 이렇게 직설법 앞문장을 주고 I wish가 나오죠. 일단 요 내용이 이룰 수 없는 소망인 게 The play was very interesting 하고 그 연극은 매우 흥미로웠다 하고 직설법 과거입니다. 과거를 제시했고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놓고 나는 소망하는데 너가 그것을 보러 왔기를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설법 앞문장과 연계해서 소망의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에
과거에, 그쵸? 소망은, 여기 wish도 직설법인 거 아시죠? 예, wish도 직설법입니다. 소망은 지금 해요. 지금 소망하는데 이루지 못하는 소망 내용, 즉, 여기 대시 생략됐죠? 종속절인데요. 이 이루지 못한 소망하는 소망 내용이 똑같이 지금 이루지 못한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때 바로 현재에서 현재 소망을 현재 이루지 못하는 소망을 얘기할 때, 그쵸? 이렇게 쓰는 게 바로 가정법 과거였죠. 예, 가정법 과거가 정답이 될 텐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연극이 과거에 연극은 이미 상영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연극이 흥미로웠다는 것이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고 그래서 너가 그것을 보러 오는 것도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보러 왔었으면 하고 나는 소망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너가 그것을 보러 왔었으면 하고 소망한다 라고 하니까 현재에서 그렇죠? 소망을 현재 하는데 소망 내용은 과거에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어느 쪽이 먼저 일어났어요? 이쪽 소망 내용 쪽이 더 먼저 일어났죠. 소망 내용 쪽이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이렇게 서로 시제가 어긋날 때 쓰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요. 그래서 여기 있는 K임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정답은 had come이 되겠습니다. 요게 좀 필기가 애매하네요. 그쵸? 잠시만요. 다시요. 정답은 had come이 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두 번째, you talk as if you are my father. Stop talking like that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wish 가정법과 as if 가정법은 똑같은 양법구문이다. 똑같이 양법구문으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지금 제 설명이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양법구문을 다시 한 번만 짧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러니까 전에 했던 수업을 화면을 잠깐 좀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네, 잘 보이시죠? 양법구문 그때 수업했던 내용이 지금 화면상에 띄어져 있고요. 좀 더 제대로 좀 보고 싶으신 분은 화면을 멈추고 보시고요. 저는 요 부분만 좀 잠깐 설명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룰 수 없는 소망일 때는 가정법, if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법에선 가정법 시제 크게 두 가지만 사용한다고 했죠. 여기도 가정법 과거,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가 올 수 있는데 이 양법구문 서로 다른 직설법과 가정법이 함께 쓰이는 이 서로 다른 법칙이 쓰이는 이 가정법 시제에서는 어떤 개념으로요? 소망 시점과 소망 내용의 시점이 일치하냐. 이럴 때 가정법 과거, 소망 시점과 소망의 내용이 시점이 불일치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고 했고요. 다시 얘기해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소망 시점과 현재 이룰 수 없는 소망을 얘기할 때, 과거의 소망 시점과 과거에 이룰 수 없는 소망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일치하면 가정법 과거고요. 현재의 소망은 지금 하는데 과거에 이루지 못하는 그런 소망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경우요. 자, 소망을 과거에 합니다. 근데 더 이전 과거에 이루지 못한 그런 소망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요, 그대로 어디에 적용합니까? 바로 as if 가정법에 적용하면 되겠고요. as if 가정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 직설법 문장이 나오고요. 직설법의 문장이 나오고 as if와 한 가지 더 as도 이렇게 두 가지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as if, as도 하고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오는데 당연히 이 as if와 as도를 거친 뒷문장에 두 개의 시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온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as, if, as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뜻을 알고 계시죠? as, if, 여기 if가 빠졌네요. 예, 죄송합니다. as, if. 뜻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죠. 예.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고요. 그러니까 직설법의 행위나 상태를 하는데 마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죠. 사실의 반대의 뭔가를 드러내면서 행동이나 상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직설법, 여기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 위시가정법과 똑같은 개념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한번 문제를 풀도록 해볼게요.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거죠. You talk as if you are my father 할 때 이때 앞부분은 직설법 문장이에요. 진짜로 너가 말을 해요. 직설법이니까 직설법은 보이는 시제 그대로 얘기하세요. 직설법 좀 현재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데 너가 나의 아빠인 것처럼이죠. 근데 이 너가 나의 아빠인 게 지금 아빠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예전에 아빠인 것처럼 얘기한 건지 그거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뒷부분에 stop talking like it 하고 명령문으로 지금 현재 아빠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죠. 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하고 지금 아빠처럼 얘기하는 투로 하지 마라고 현재 이 아빠 같은 식으로 말을 한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말 지금하고 아빠인 것처럼의 어떤 이 가정된 행동도 지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현재에 하는 반대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됐고요. 가정법 과거니까 비동사의 가정법 과거는 were를 쓰는 거 아시죠? 예, 너무나 좋은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과거, wer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너는 말하는데 마치 너가 나의 아빠인 것처럼 말한다. 3번 갑니다. Did he come earlier? The situation would have changed 돼요. 이거는 지금 if 생략 가정법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if를 생략을 할 때 의문문의 어순인 inversion, 도치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비동사는 were, had pp의 가정법 과거에서는 had가 그리고 가정법 미래의 were to 부정사의 were와 should 이런 것들이 앞에 나갈 수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죠. 일반 동사요. 일반 동사였을 때는 바로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조동사 do, does, did가 앞으로 나가면서 중요한 건 바로 의문문의 어순을 지키면서 도치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if가 생략되면요. 그렇다면 3번이 지금 did he come하고 did를 일단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 수업을 정말 잘 들으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때 선생님께서 조동사로 시작하면 이게 의문문일 수 있으니까 의문문인 건지 아니면 if 생략 도치인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라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였죠? 바로 문장의 끝부분이죠. 문장의 끝부분에 마침표로 끝났냐 아니면 물음표로 끝났냐를 통해서 마침표로 끝났으면 if 생략 가정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진짜 퀘션이 있으면 이때는 그냥 의문문이겠구니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가정법으로 의문문 쓸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충분히 또 여러분들이 문맥상 구분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마침표가 찍혔기 때문에 D로 시작하니까 if 생략 가정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밑줄은 did come이 거져 있으니까 이 가정법 시제가 맞냐는 거죠. if가 생략되기 전에 가정법 시제가요. 이 부분이 즉, 요 밑줄 친 부분이 맞는지 틀린지는 어디를 확인하고 보는 거예요? 바로 주절이죠. 항상 주변 문장을 통해서 해당되는 가정법 시제가 뭔지를 확인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너무나 제가 많이 강조한 거죠. 제 가정법 수업의 핵심입니다. 가정법은 바로 조동사의 과거형, 가능성, 확률이 떨어지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야지 사실에 반대인 가정법이 된다. 그럼 여기 조동사의 과거형 보이고요. 추가로 해당되는 동사꼴을 끝까지 보세요. have pp까지 왔죠.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가 왔다는 얘기는 이 주절 쪽의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고 여기는 양법 구문이 아니라 진짜 양쪽이 다 가정법 시제가 되기 때문에 주절이 가정법 과거 완료였으니까 당연히 if절도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와야겠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if절은 had pp입니다. 요게 지금 도치된 거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had 그 다음에 he come earlier가 되겠죠. 만약 그가 더 일찍 왔었더라면 상황은 바뀌었을지도 모를 텐데 이렇게 되죠. 양쪽 다 가정법이 너무 좋은 시험 문제죠. 정답이 뭐라고요? had he come earlier가 되겠습니다. 4번은 had he not been for your timely advice, I would be ruined then이 됩니다. 또 had로 시작하네요. 의문문인지
아니면 if 생략 가정법 맞는지 문장의 끝을 봐라. 마침표가 보입니다. 뭐라고요? if 생략 가정법이 되겠고요. 밑줄은 지금 줄이 그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밑줄 그어져 있지 않은 이 if 생략된 부분을 통해서 가정법 시제를 유추합니다. had pp가 보이니까 가정법 무슨 시제입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 갔을 때 여러분 if를 사용하는 가정법 중에 혼합가정법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혼합가정법인지 아닌지를 일단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혼합가정법은 시간의 부사를 제시해서 양쪽이 현재 사실의 반대나 과거 사실의 반대 어느 한쪽이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의 반대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했죠. 시간의 부사를 눈여겨봐라. 아하 밑줄 친 데 보니까 then이라는 시간의 부사가 보입니다. 그때라는 단어니까 얘는 바로 과거 시점을 드러내는 시간의 부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고 과거 시점을 드러내니까 주절 똑같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BPP 수동태니까요. 정답은 주절의 형태 아시죠?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입니다. 그럼 정답은 would는 일단은 밑줄이 안 그어졌으니까 would 죄송합니다. would have been ruined가 정답이겠죠. 해석합니다. if가 생략됐다고 해서 해석이 바뀌진 않습니다. 만약 너의 적절한 이때 time는 형용사입니다. 명사에 플러스 LO가 된 거죠. 명사 LO가 되면 형용사고요. 타임리는 뭐 시간이라는 의미보다는 시기적절하게 적합한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너의 적합한 충고가 있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예. 가정법 과거 관련 과거 사실의 반대죠. 그래서 제가 과거로 일단 사실의 반대는 맞지만 과거로 해석합니다. 너의 시기적절한 충고가 있지 않았더라면 I would have been ruined. 나는 그때 완전히 망가졌을 텐데, 그렇죠? 뭐 패가 망신하거나 완전히 실패했을 텐데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5번입니다. 아이고 반갑네요. without buffer 가정법 나왔습니다. without 또는 buffer가 되었고요. 전치사가 이 경우는 전치사와 가정법의 혼합 문장이라고 제가 수업을 했고요. 일단 without 쪽은 시제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without을 보고 without 가정법도 가정법 과거 완료 둘 중에 하나가 오는데요. 뭐가 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뒤에 나오는 주절을 봐야 되는데요. this medicine 이 약이 없으면 없다면인지 없었다면인지 즉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뒤에 then이 또 힌트가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유형을 그때 알려드렸죠. 이렇게 시간의 부사어나 아니면 앞뒤 문장을 준다고 했죠. I might be dead인데 그때 나는 죽었을지도 몰라 하고 그때 과거 사실의 반대를 얘기해야 되니까 I might have been이 되겠죠. I might have been dead 된이 됩니다. She talks as if she sang opera songs before. 자, as if. 자, IUC 가정법처럼 이제 자연스럽게 아무 문제 없이 이제 풀어내십시오. 여기는 직설법이죠. 그녀는 말합니다. 예, 현재 시제네요. 직설법 현재. 정말로 말합니다. 중요한 건, 자, 마치 뭐뭐인 것처럼 해당되는 가정법 영역이 현재에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말한다는 얘기인지 뒤에 힌트가 나오죠. before가 나왔습니다. 과거네요. 그러니까 말은 지금 하는데 그녀가 이전에 과거의 오페라 송이죠. 예, 가곡이겠죠. 예, 오페라 송을 불렀던 것처럼 마치 불렀었던 것처럼 말한다죠. 예, 그래서 현재 더 이전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그런 행동을 마치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완료가 됩니다. 예, 현재에서 과거에 자 마치 그랬더와 같은 그랬더라는 그런 반대 사실을 전달하기 때문에 had sing sang song이죠. had song이 됩니다. had song. 예, 문제 아주 좋으네요. She talks as if she had sung opera songs before. 7번. Given your help, I couldn't have solved the problem. 반갑죠, 여러분들. 기분이 나왔습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눈이 강조했죠. 그때 기분은 일단 품사가 뭐라고요? 전치사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 학설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전치사로 바라보시고 문제를 풀면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전치사 맞죠? 네, 뒤에 명사 맞네요. 그러면 일단 밑줄이 기분에 그어져 있다는 걸 잘 보시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특수구문을 했었는데 이 기분 대 주어 플러스 동사 또는 기분 플러스 명사라는 이 표현은요. 해석을 뭐뭇을 고려하면이라고 하시면 제일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가정법이었어요? 직설법이었어요? 기존의 문법책은 가정법 영역에서 다루지만 사실은
직설법 문장이다. 예, 정말로 예, 일어날 수 있거나 자, 일어나는 거를 전달하는 직설법 문장이다. 그래서 시제, 주절을 특히 주의해야 된다고요. 가정법은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 계속 강조합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오면 안 돼요. 자, 뒤에 보겠습니다. I couldn't have solved the problem이죠. 나는 그 문제를 풀 수 없었을 텐데, 조동사의 과거형이 보이네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보인다는 얘기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죠. 전체 동사 꼴을 보면요. 이 얘기는 이 문장이 직설법 문장이 아니고 가정법 문장이라는 것을 유추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given 플러스 명사나 given the fact 사실은 given the fact인데 the fact가 생략됐다고 했죠. given that 조동사 문장은 직설법 문장이 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given이라는 데서 밑줄 그어져 있고요. 즉 given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수도 말이 안 됩니다. 해볼게요. 뭐뭐를 고려하면 너의 도움을 고려하면 나는 그 문제를 풀 수 없었을 텐데 이상하죠. 너의 도움을 고려하고 너의 도움이 주어진다면이라고 했는데 풀 수 없을 텐데 그 도움을 받고 풀 수 없다는 얘기죠. 상당히 어색하죠. 뭐가 자연스럽습니까? 뒤에 명사 쓰니까 전치사의 유형은 계속 유지하는데 문맥상 여기서 맞는 거는 당연히 without이 와야지 자연스럽다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파악하셨을 거예요. without이나 before를 without이죠. without이나 before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without your help, I couldn't have solved the problem.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 문제를 풀 수 없었을 텐데. 이게 자연스럽죠. 넘어갑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이제 좀 더 빨리 좀 문제 풀 수 있으시겠죠? I don't have a computer. 자, 이런 식으로 또 앞에 문장이 주어졌습니다. 직설법입니다. 현재네요. 직설법 현재. 직설법 현재. 나는 컴퓨터 없어. 하고 사실을 얘기하고요. 컴퓨터가 없는데, 사실은 컴퓨터가 없는데, 소망은 지금 하는데요. 컴퓨터가 있었으면 해요. 없는데, 있었으면 하고 소망하니까, 이게 진짜 이룰 수 있는 소망 같으면 당연히 뭐라고 쓰겠어요? will have, 미래 시제를 진짜 쓰겠죠. 이 소망은 미래에 일어나는 거니까 나는 미래에 진짜 컴퓨터를 갖길 원해. 이건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하겠다. 미래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컴퓨터가 있기를 소망하는 데라고 얘기한 거니까 없는데 없는 상황에서 있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가정법 시를 써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소망도 현재 하는 거고요. 현재 가졌으면 얘기하는 거죠. 현재에서 현재 가졌으면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드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너무 쉬운 거예요. wish 다음에 have라는 꼴을 지금 취해서 아예 답이 아닌 걸 아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룰 수 없는 소망도 제가 모양을 4가지 알려드렸죠. 이룰 수 있는 소망 중에서도 이렇게 I wish 다음에 주어 플러스 현재 시가 오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문제를 푸셨던 학생분들 거의 다 맞췄을 거라 봅니다. 2번 갑니다. Mark didn't go to university. Now he wishes he had gone to university. 하나는 went to고 하나는 had go니까 하나는 가정법 과거가 되겠고요. had go는 당연히 가정법 과거 자 완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요 문장 자체를 모르죠. 바로 앞 문장이 또 힌트가 됩니다. 마크는 대학교에 가지 않았다. 네, 직설법이죠. 자, 그리고 언제 대학교를 가지 않아요? 과거에 대학교를 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설법 과거고요. 그러면 그 과거에 대학교를 가지 않은 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유감이나 후회로 지금 소망을 하는 거 있죠. 지금 그는 소망해요. 자, 소망 여기 직설법이죠. 양법 구문이에요. 직설법이고 현재입니다. 소망은 지금 하는데 그가 대학교에 갔기를 즉 그때 과거에 대학교를 갔지 않았던 그 시점에 대학교에 갔었으면 하고 소망하는 데라고 얘기하니까 현재에서 과거에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소망을 하고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와야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습니다. Bob has known her for a long time, but he acted as though he hadn't met her가 됐습니다. 또 as though 이번에는 as though가 왔네요. as if가 아닌 양복구문이죠. 네, 바로 번뜩이면서 위시구문이랑 똑같이 양복구문이야 라고 바로 파악하셔야 되고요. 요것도 지금 요 as도 뒷부분이 과거가 가정법 과거 온다는 건 뭐라고요? 이 주절과 똑같은 시점이다.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 더 먼저 일어난 그런 사실에 대한 반대를 얘기하는 건지요. 바로 앞문장이 힌트죠. 밥은요, for a long time. 요 표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알아왔대요.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 바로 현재 이 순간이 아니라 더 이전의 과거부터 지금까지죠. 그러니까 상당히 장기간 알아왔던 얘기고요. 출발점은 과거에서 출발한 겁니다. 과거부터 알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만 그런 행동을 했는데 시제가 과거죠. 예, 이건 직설법입니다. 진짜 과거에 행동을 했어요. 직설법이고 과거인데 이제 문제는 뒷내용이죠. 마치 그가 그녀를 만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그녀를 만났다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행동하고 있는 시점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반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만난 거예요. 훨씬 더 오랫동안 알아왔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더 이전 과거죠. 더 이전 과거에 뭐뭐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반대의 가정법의 내용을 전달하니까 시제에 어긋남이 일어나죠. 과거에서 더 이전 과거니까요. 그래서 hadn't met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석 한번 더 해볼게요. 밥은요. 오랜 기간 동안 그녀를 알아왔어요. 하지만 그는 행동했는데 마치 그가 그녀를 만나지 않았었는 것처럼 행동했던 시점보다 더 이전에 만나지 않았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 Had하고 should flight be cancelled for technical reasons. The airline will provide alternative transportation. 일단 시작 자체가 had라는 조동사와 should라는 조동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뭐부터 먼저 확인한다? 의문문인지 자, 그러니까 마침표가 있는지 퀘스천 마크가 있는지 마침표가 보이네요. 퀘스천 마크가 없으니까 의문문이 아니고요. 다시 해서 if 생략 가정법 문제구나. if 생략 가정법. 일단 지금 if를 생략할 때 had라는 조동사와 should가 다 앞으로 오는 건 맞는데 had인 경우에는 당연히 pp가 보여야 돼요. pp 안 보이죠? 이 be cancelled가 pp라고 또 착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동사 원형 플러스 cancelled예요. 그래서 사실 해석 안 하고도 여러분 당연히 should를 답을 하셨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주절을 힌트를 또 보셔야 돼요. 만약에 head가 정답이려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주절도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가 와야 되는데 will provide 가능성이 높네요. 예, 추측이나 가능성이 높은 조동사 자 현재 미래꼴이 왔습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그렇죠? Cambridge Dictionary에서 보셨겠지만 조동사 should는 뭐 때문에 가정법에서 쓰일 수밖에 없다. 다양한 확률,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조동사다. 그래서 조동사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조동사 중에 하나가 바로 should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옛날부터 조동사 should를 다양한 확률에 써왔기 때문이죠. should가 정답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가정법 should는 한국말로 뭐라고 해석하라고요? 혹시나 해석하겠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혹시나 비행기가 technical reasons니까 기술적 이유죠. 기술적 이유로 취소되어져야 한다면, 기술적 이유로 취소된다면, the airline 하면 항공사죠. 항공사가 provide 제공할 거예요. alternative transportation이니까 대체 교통편이죠. 대체 교통편을 제공할 것이다. 이거는 당연히 사실이고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확률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확률상 거의 뭐 80% 이상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피해를 주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자, 이런 식으로 가정법 should는 아예 불가능한 것부터 확률상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확률이 높은 내용이다.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5번 갑니다. Were not for, had not been for죠. 이거는 일단 마침표 찍겠어요. 예. 의문문 아니고요. if 생략 가정법이고요. 하나는 were가 썼고 하나는 had pp가 썼으니까 여기는 가정법 과거 시제가 있고요. 여기는 과거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쪽을 봐서 모르죠. 어딜 보라고요? 항상 주절을 보고 주절의 시제를 봐라. 주절 시제 보니까 would have pp가 왔습니다. 예,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가 왔네요. 그럼 당연히 if를 생략한 부분도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정답이 뭐예요? had not been for. 근데 요 표현이 보자마자 여러분들 사실 if it had not been for죠. if가 생략돼서 쓴 건데 어디서 배운 표현이에요? 바로 but for without에서 but for without이라는 without 가정법이죠. 예, 전치사가 가정법 문장이랑 쓰인 혼합된 문장의 형태에서 수업했던 그 부분이 바로 떠올리셔야 되겠고요. 해석은 but for without이랑 똑같이 만약 뭐뭇이 없다면인데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만약 뭐뭇이 없었다면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 문장 한번 볼까요? Had it not been for rush hour, he would have gotten there on time. 러시아우죠. 예, 차량이 많이 몰리는 그런 퇴근 시간이겠죠. 러시의
hour가 없었다라면 그는 거기에 정시에 도착을 했었을 텐데 예, 과거 사실 반대가 되겠습니다. 6번 I think it's time that everyone woke up will wake up이에요. It's time that 가정법 구문이 나왔는데요. 답을 내기 전에 그래도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예, it's time that하고 여기는 둘 중에 한 가지가 온다고 했죠. 주어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오거나 아니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온다. 심지어 미국식 영어에서는 문법을 깨서 should를 생략하기까지 한다. 예, 기억이 나시죠? 해석은요. 이제 뭐뭐 할 때이다. 이제 뭐뭐 할 시간이다요. 약속되거나 아니면 지정된 시간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뭐뭐 할 때야. 진짜 직설법의 뉘앙스 그대로 뭐뭐 해야 해 라는 뉘앙스로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이나 동사원형을 쓰는데 약속된 시간을 넘기고 나서는 벌써 약속된 시간이 지나버렸다. 아니, 과거가 돼서 지나버린 상태에서 했어야지라는 어떤 유감이나 비판, 후회의 의미가 되고 했어야 될 것의 반대 내용을 전달하는 의미에서 사실의 반대, 약속된 행위나 상태에 해야 될 것에 대한 사실의 반대를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가정법 과거를 쓴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워크업은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과거 시제고요. will wake up은 미래 시제죠. 예, each time that 가정법은 미래 시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워크업이 바로 답이라고 정답을 내셨어야 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깨어날 시간이 나는 생각했어. 이제는 모든 사람이 깨어날 시간이라고 깨어나야 할 때라고. 그러니까 원래 약속된 시간이나 지정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이전이 아니라요. 벌써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비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깨어날 시간인데 왜 아직까지 안 일어나는 거야? 하고 지금 비판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정법 과거 워크업이 맞습니다. 미추지어법상 틀린 것이죠. I skipped breakfast and got really hungry. 요거는 사실입니다. 예, 과거고요. 예, 직설법 문장이에요. 예, 이제 직설법 문장과 가정법 문장을 이제 여러분들은요, 이 수업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제 개념이 이제 잡히시는 겁니다. 예, 과거의 사실입니다. 나는 아침을 걸렀고 정말로 배고파. 사실이에요. 그럼 요 내용을 바탕으로요. 뒤에 without이 나는 without something to eat. 먹을 게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I would pass out이 왔는데 해석상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먹을 게 지금 배가 고픈데 만약에 먹을 뭔가가 없었다면 나는 굶어 죽는 건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나는 기절을 할지도 몰라, 기절을 했을지도 몰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without something to it 다음에 여기 지금 과거 사실에 대해서 뭐뭐 없다라면 뭐뭐 했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자연스럽게 봐야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와야 되고요.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가 되니까 I would have passed out이 되겠습니다. 패스아웃 하면 기절하다요. 다시요. 나는 아침을 걸렀고 정말로 배고파. 만약에 먹을 뭔가가 없었더라면 나는 기절을 했었을지도 몰라. 2번. Given the fact that food consumption is limited in China, it would be the ideal country to observe the benefits of eating fruit on a regular basis예요. 좀 지문이 길고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해석을 밑에 달아놨습니다. 이때 기분은 자연스럽게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더 팩트를 생략하는 더 팩트를 적어놨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핵심 얘기합니다. given the fact 주어 플러스 동사는 뭐라고요? 직설법이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given the fact 대 주어 플러스 동사는 자 무슨 문장을 이끈다? 직설법이다. 뭐뭐라는 사실이 주어지며 뭐뭐를 고려한다면 대절야를 고려한다면 fruit consumption is limited in China죠. 중국에서 과일의 소비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본다라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때 it은 지시대명사이시고 당연히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즉 중국은 이상적인 국가이다죠. 뭐 하는데요? 어부절범을 관찰하는데요. regular basis니까 당연히 정기적이죠. 정기적 이런 어떤 근간으로 정기적으로 과일 먹는 것의 이점이에요. 과일 먹는 것의 이점을 관찰하는데 이상적 국가다. 그럼 사실을 전달한 거예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이 왔던 얘기는 가정법 시를 썼다는 얘기인데 죄송하지만 기본 더 팩트 대시 가정법 구문에서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문법 파트에 가정법에서 다뤄지는 건 맞지만 가정법 영역에서 다뤄진다고 해서 이 시제 자체 또한 사실에 반대인 가정법 시제는 아니다. 질서법 시제라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관찰하기 이성적인 나라고 얘기하니까 너무나 이상적인 답은 뭐가 돼요? 진짜로 이즈가 되겠죠. 이즈. 현재 시제 이즈가 맞습니다. 2번 문제 이것도 잘 푸셨다라면 기분 더 팩트 대 구문을 아주 잘 이해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잘하셨고요. 빈칸에 이제 요번에 넣는 거고요.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 푸실 때는 여러분 아예 오답을 그냥 걸러내시고 정답에 가까운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What will you do during winter vacation? 이거는 당연히 지수법 문장이고요. 겨울 방학 동안에 너는 무엇을 할 거니? 하고 물어봤는데 I don't know. 난 잘 모르겠어 하고 이제 재밌는 건 그냥 모르겠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It's about time. 정말 이제는 몸 할 때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게 가정법 과거를 써가지고 사실은 후회나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후회하는 게 맞겠죠? 후회하고 있는 건지 당연히 했어야 됐는데 그것들이 지나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 겨울방학에 관련된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어떤 약속했거나 지정된 어떤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넘겼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촉구를 하는 건지 파악하셔야겠죠. 어쨌든 간에 it's time, it's about time 뒤에 오는 이 시제 꼴이 아닌 것들은 지워나가세요. 현재 진행이죠. 예, 이런 모양 안 옵니다. will decide, will 플러스 동사는 이런 모양 안 오고요. had decide, 과거 완료 안 옵니다. I decide, 과거네요. 이건 그럼 가정법 과거를 보시고요. had decide 왔네요. 예, 아닙니다. 요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3번하고 5번이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지금 decided가 ed가 붙었으니까, 예, had decide가 맞겠죠. 예, 같은 지금 내용이 나와가지고, 약간 여러분들께 혼선을 좀 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정답은 4번이고요. 예, 가정법 과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집어넣으면요. 겨울방학 동안에 넌 무엇을 할 거니? 라고 했더니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에 대해서 나는 결심을 할 때야. 이제 겨울방학 때 할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가정법 과거 썼어요? 사실은 더 이전에 했어야 되는데 약간 좀 후회되네 빨리 할 거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Had Miss Green had it in her proposal on time, her director blank to delay the presentation until Tuesday. had들이 시작합니다. 끝나는 거 마침표네요. 예. 바로바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if 없는 가정법, if 생략 가정법이죠. if가 생략된 거고요. 가정법 시제 보겠습니다. 헤드가 보이고 뒤에 pp가 보이네요.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였으니까 주절도 별다른 이유가 아닌 이상 똑같이 가정법 과거 완료해야겠죠. 혹시 혼합 가정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 현재나 미래를 드러내는 시간의 부사가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선생님 시간의 부사가 보여요. 예, 보이긴 보이네요. 근데 이게 현재나 미래일까요? 자, 해석해 볼까요? 그린 씨는 핸디드 하면은 제출을 했단 얘기죠. 정시에 그녀의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이거 지금 가정법이니까요. 만약 그린 씨가 정시에 그녀의 제안서를 제출했다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이랬다라면 디렉터니까 그녀의 상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녀의 상관이 하고 블랭크가 있고요. 딜레이하면 연기하다 누출한데 화요일까지 프레젠테이션을 연기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연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가 맞겠죠. 네, 제출을 했다라면이니까요. 사실은 제출하지 않았고 따라서 연기했다라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요 지금 이 연기한 내용은 똑같이 과거에 일어난 사실의 반대겠죠.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완료. 똑같이 양쪽 다 같은 가정법 과거완료예요. 주절이니까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헤비 PP를 찾습니다. 정답 아니고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헤비 PP 아니네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헤비 PP. 일단 3번 가능하고요. 아니고요.
헤드 PP 이걸 이프절의 꼴이죠. 헤드 PP니까 이것도 아니고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답인 것들을 찾아내니까요. 굳이 독해를 안 해도 바로 상담 3번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문제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뭐 쉽게 보고 이렇게 낸 문제는 아니고요. 충분히 가정법을 좀 이해하시라고 일단 낸 문제지만 일단 답은 좀 쉬웠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린 씨가 정각의 그녀의 제안서를 제출했었더라면 그녀의 상관은 화요일까지 발표겠죠. 발표를 늦추지 않았었을 텐데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추가됐던 문제까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셨는데요. Had more young people voted, Mr. Kim would have won the election이에요. 해들이 시작합니다. 마침표 꼈으니까요. if 생략 가정법이고요. 시제를 보니까 이거 좀 모양이 헷갈릴 수 있겠어요. 얘가 주어고 좀 주어가 길죠? pp네요. 여기 pp가 갖고 헤드 pp니까 가정법 과거완료입니다. 뒤에도 would have pp니까 가정법 과거완료네요. 더 많은 젊은이들 투표를 했었더라면 김 씨는 선거에서 승리했을 텐데요. 그럼 요거랑 똑같은 표현. 혹시 이거를 직설법으로 바꾸게 되면 한국말로 이렇게 됩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씨는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 또는 선거에서 졌다가 되겠죠. 이런 표현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는지. 어쨌든 1번부터 보겠습니다. The election was won by Mr. Kim with the help of the young voters. 이건 사실을 얘기했는데 방금 얘기했죠. 사실은 젊은이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고요.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사실 자체를 여기 가정법 쓴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을 적었네요. 예, 정답 아니고요. Since the young people voted in the election, Mr. Kim did not win. 이거는 내용상 맞지가 않죠. 일단은 시제는 얘도 직설법 시제고요. 예, 시제를 일단 보겠습니다. 시제가 직설법. 그럼 밑에도 직설법이네요.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는 지금 직설법으로 맞게 고쳤는지 가정법을 묻는 거고요. 진짜로 사실을 해당되는 가정법에 진짜 사실을 제대로 썼는지요. 근데 지금 해석하면 젊은이들이 선거에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김 씨는 선거에서 졌다가 되네요. 예, 아예 내용상 맞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Mr. Kim did not win because there were not many young people who voted. 얘도 지금 똑같이 직설법 문장이 되겠습니다. 김 씨는 선거에서 패배했다죠.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맞네요. 바로 그 위에 나와 있는 가정법 문장을 사실로 바꾼 겁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4번도 한번 볼까요? Most young people would not have liked to vote for Mr. Kim. 이거는 지금 if절이 없는 채로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를 썼고요. 주절로만 지금 가정법을 드러낸 건데 대부분의 젊은이들이라면 미스터 킴스를 위해 투표를 할 것 같지 않았는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표를 하고 싶어 했는지 안 하고 싶어 했는지를 지금 언급하는 건데 위에 나와 있는 일단 주어진 문장으로는 유추하기가 좀 애매한 거기 때문에 4번은 일단 답이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엑서사이즈 마지막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요. 우리가 작년에 그 아파트를 구입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뭐뭐 했더라면 얼마나 뭐뭐 할까? 얼마나 뭐뭐 했을까? 딱 보자마자 여러분 요 한국말 해석이 지금 뭐요? 일단 이룰 수 없는 소망이다 라는 것이 파악이 됐을 것입니다. 이룰 수 없는 소망이요. 그럼 당연히 머릿속에서 떠오르셔야죠. 바로 I wish 가정법이다. 자 한국말로 이렇게 영어로 된 표현을 맞춰야 되는 게 약간 좀 색다를 수 있겠지만 작년이라는 힌트가 나왔고요. 아파트를 구입했더라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게 이룰 수 없는 소망인데요. 이룰 수 없는 소망 내용인데 이 이룰 수 없는 소망 내용이 바로 과거에 이룰 수 없는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 이루지 못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가정법 과거 완료 중에 뭐를 선택할지 결정해야 되는데요. 왜냐면요. 과거라고 해서 무조건 가정법 과거 완료라니까요. 그러면 소망 시점이에요. 얼마나 좋을까 하고 요 표현을 통해서 소망 시점은 지금 언제예요? 현재 소망을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현재의 과거에 이루지 못한 그 소망에 대한 반대 내용을 지금 과거에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소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의 과거에 이루지 못했었던 거에 대해서 과거에 그랬음을 하고 소망하니까 시제의 어긋남이 일어나죠. 과거 현재로 시제 어긋남이 일어나니까 그럼 전체적으로는 무슨 시제를 써야 된다?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반영하는 걸 바로 찾겠습니다. I wish we purchased. 예, 가정법 과거 틀렸어요. I wished. 아니요. 소망 현재합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I wish we had purchased. 예, 정답 뭐예요? 3번입니다. I wish we had purchased the apartment last year. 위에 나와 있는 한국어 문장을 그대로 잘 바꾼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가정법 대장정이 마무리됐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